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앞으로 몇 분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에 여러분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응급실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서울 전역의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내원하시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응급실 문으로 급히 실려오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시고 방향 감각을 잃으시고 본인의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멀쩡하셨습니다. 직접 식사를 준비하시고 공원을 산책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한 지난 20년 동안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은 거의 모든 한국 노인분들이 매일 여러 번 드시는 한 가지 음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밥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음식이 건강에 좋고 에너지를 준다고 제대로 된 식사의 기본이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흰쌀밥입니다.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보다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그곳에 갔는지 완전히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오후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계단을 오르실 때 다리에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응급실에서 매일 저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급성대사 위기라고 부르는 상태로 도착하시는 것을 봅니다. 혈당이 너무 높이 치솟아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점심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셨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습니다. 흰쌀밥, 국 몇 가지 반찬,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어눌한 말투, 균형 감각, 상실. 가족들은 당황해서 구급차를 부릅니다. 제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혈액 검사에서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극도로 높아진 혈당, 하늘을 찌르는 염증 지표, 뇌에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징후들. 이것은 단순한 당뇨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화된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혈당 급등으로 인해 뇌가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료치료를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응급실에서 예방 가능한 비극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 의사이고 더 이상 침묵하고 있기가 지쳤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함께 수행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흰쌀밥을 주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계속 섭취하면 단 6개월 만에 측정 가능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기억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응 시간이 증가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어느 날 더 이상 점진적이지 않을 때까지. 갑작스럽게 됩니다. 파국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흰쌀밥을 특정 대체 곡물로 바꾸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우리는 기억 회상의 개선을 측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정된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증가된 신체 에너지와 힘을 기록했습니다. 혼란과 기억 저하를 경험하던 환자들이 다시 정신이 맑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30일, 그것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수천 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배운 것을 정확히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흰쌀밥과 똑같이 위험한 혈당 급등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뇌를 손상시키는 대신 보호하는 3가지 최고의 곡물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밥에 대한 갈망을 없애면서도 식사를 만족스럽고 맛있게 유지하는 완전한 7일, 전환 계획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 이상이고 여전히 독립적이고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여전히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78살이고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 이상이고 오늘 아침에 흰쌀밥을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외줄 위를 걷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바로 이 순간 손상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제 응급실에 도착할 때마다 제가 매일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어서 보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일어설 때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까?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의 혈당은 이미 뇌세포를 파괴하는 위험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움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79 살박 씨 할머니가 새벽 6시에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흰쌀죽, 60년 동안 똑같은 아침을 드셨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제가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 그분의 혈당 수치가 너무 불안정해서 뇌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늘날 살아계시지만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손주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딸은 어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박 여사님은 당뇨병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드시던 그 한 그릇의 흰 쌀밥이 극심한 혈당 급등을 일으켜 뇌 조직에 조금씩 하루하루 해마다 염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쓰러지실 때쯤에는 그 손상이 10년 넘게 조용히 쌓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23년간 응급실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갑작스런 인지기능, 저하, 뇌졸중, 당뇨성,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노인 환자분들을 400명 이상 치료했습니다. 그분들의 병력과 식습관을 조사했을 때 87%의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흰 쌀밥을 주식으로 드셨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매일같이. 흰 쌀밥은 75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 나이의 몸은 흰 쌀밥이 만들어내는 혈당 급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흰 쌀밥을 드시면 15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은 온몸에 걸쳐 대규모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너문데 뇌세포는 특히 취약합니다. 염증은 뉴런 주변의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기력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쌀이 천천히 당신의 몸을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흰 쌀밥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침에 닿는 순간 순수한 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당은 75세 된 췌장이 반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압도당합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한편 혈액 속의 과도한 당은 적혈구에 달라붙기 시작하여 적혈구를 뻣뻣하게 만들고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하며 이것은 몸의 모든 형태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손상은 한 끼 식사 후에 멈추지 않습니다. 흰 쌀밥을 드실 때마다 몸이 더 많은 당을 갈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시간 안에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기력을 얻기 위해 밥을 더 먹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대사 건강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몸이 더 이상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 조직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약해집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의 낙상은 종종 독립적인 생활의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지난 4시간 안에 밥을 드셨다면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그 혈당 급등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에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흰 쌀밥을 계속 드시는 매일매일 절대 돌아오지 않을 뇌세포를 잃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흰 쌀밥을 드신 후 몇 분 안에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숟가락의 밥을 삼키면 위장은 거의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빠르게 그것을 분해합니다. 흰 쌀밥은 우리가 높은 혈당 지수라고 부르는 73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순수한 설탕은 100입니다. 본질적으로 설탕 자체만큼이나 강력한 것을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15분 안에 그 밥은 포도당으로 변의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부드럽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급등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것을 수천 번 측정해 왔습니다. 환자분이 정상 혈당 90으로 들어옵니다. 밥 한 그릇을 드신 후 90분 뒤에 다시 검사합니다. 수치가 180으로 때로는 200으로 급등합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겁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급등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5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췌장이 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생산세포들은 7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포도당 홍수에 충분히 빠르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을 통해 질주하는 그 모든 과도한 당은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충격적일 것입니다. 첫째, 뇌를 공격합니다. 혈류의 과도한 포도당은 뇌의 작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혈관들은 이미 당신의 나이에 취약합니다. 염증은 그것들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찢어짐이 생깁니다. 일부는 터집니다. 이러한 미세출혈은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출혈은 수천 개의 뇌세포를 영구적으로 파괴합니다. 저는 매주 그 결과를 봅니다.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응급실에 오십니다. 자신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6개월 전까지 괜찮으셨습니다. 이제는 1시간에 5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식단 기록을 확인하면 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매 끼니마다 밥, 2그릇, 때로는 3그릇. 둘째, 그 포도당 급등은 당화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당 분자가 단백질과 지방에 달라붙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AG라고 부릅니다. 이 AG들은 몸속에서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뻣뻣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눈에 수정체를 흐리게 하여 백내장을 일으킵니다.
신장 필터를 손상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동맥 내부를 코팅하여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신 후 혈당은 90분 지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과도한 포도당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즉시 시작됩니다. 면역체계는 이 포도당 범람을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염증성 화학물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들은 건강한 조직도 손상시킵니다. 뇌세포, 혈관벽, 신경말단 모두 총격전에 휘말립니다. 그런 다음 급격한 하락이 옵니다. 3시간쯤 되면 지친 췌장이 마침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기나요? 더 많은 탄수화물입니다. 더 많은 밥입니다. 다시 먹으면 이 치명적인 순환이 반복됩니다. 지난달 78세 여성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할머니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오후 2시에 부엌에서 쓰러진 채 발견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4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점심 식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흰쌀밥 한 공기. 그것뿐이었습니다. 단백질도 없었습니다. 지방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탄수화물 뿐이었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서울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밥을 드십니다.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씹기 쉽기 때문입니다. 매번 탈 때마다 뇌를 파괴하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이 손상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부터 밝힐 내용은 안전한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흰쌀밥 대신 먹을 수 있는 특정 대체 음식들이 완벽하게 건강하고 심지어 어르신들에게 유익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격적인 패턴을 목격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매일 노부모님께 드리는 흔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흰쌀밥만큼이나 때로는 더 빠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부분은 여러분은 아마도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 이 음식 중 하나를 드셨을 겁니다.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은 죽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죽,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먹이는 바로 그 음식, 모든 한국 할머니가 사랑으로 만드는 위안 음식이 실제로는 일반 흰쌀밥보다 혈당에 더 위험합니다. 쌀을 죽으로 끓이면 나달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녹말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녹아서 몸이 무서운 속도로 흡수합니다. 제 응급실에서 지난달 강남에서 온 78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가족들이 소화에 더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일반 밥에서 죽으로 바꿨습니다. 2주 안에 심한 어지럼증을 겪었습니다. 매 식사 후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죽이 사탕보다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밥을 씹으면 몸이 여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미 분해되어 있습니다. 홍수처럼 시스템을 강타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슐린 반응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이것은 곧 일어날 재앙입니다. 췌장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뇌가 포도당으로 범람했다가 혼란과 안개 속으로 추락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자, 화내시기 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완벽한 건강 탄수화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낮은 혈당 지수,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고 쌀보다 낫다고.
그렇습니다. 신진대사가 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현실이 다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밥 한 공기만큼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특히 한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꿀처럼 단품종은 혈당이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고구마로 바꾸고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노부모님이 300 이상의 혈당 수치로 제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범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떡입니다. 명절에 먹는 순진해 보이는 하얀 원반들, 모든 시장에서 파는 부드러운 떡. 이것들은 노화된 몸의 순수한 위험입니다. 떡은 빻아서 압축한 쌀가루로 만듭니다. 이 가공 과정으로 인해 녹말이 일반 밥보다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부드러운 떡을 한 입 베어 물면 순수한 포도당을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이것은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뇌세포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근육 조직이 과도한 당을 처리하기 위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죽 믹스가 있나요? 즉시 버리세요. 건강한 간식으로 저장한 고구마가 있나요? 생각하는 양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가볍고 소화하기 쉬워 보여서 떡을 사나요? 조용히 인지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종종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습니다. 가족이 부드럽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죽을 드립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오후에 고구마를 먹습니다. 누군가 떡을 가져오면 차와 함께 몇 개 드십니다. 혈당이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치솟고 추락하고 다시 치솟습니다. 하루 종일 뇌가 이 롤러코스터로 손상됩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파악한 숨겨진 패턴입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에 밥 한 공기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이러한 소위 건강한 대체품들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여러분 몸은 이 끊임없는 공격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폭행. 이제 여러분의 뇌를 구하고 독립성을 지켜줄 세 가지 곡물 대체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음식이 치매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기억력 저하를 되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체품은 보리입니다. 진주보리가 아니라 겉껍질이 그대로 있는 겉보리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 환자들에게 이것을 권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부했습니다. 보리는 전쟁 시절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흰쌀 대신 보리를 드시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15분 만에 급등하는 대신 90분에 걸쳐 천천히 상승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 췌장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넘쳐나다가 굶주리는 대신 꾸준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저에게 78세 강남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 환자가 계셨는데 2달 동안 3번이나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혈당은 매일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흰쌀밥 한 그릇을 모두 보리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 한 가지만 바꾸라고요. 3주 만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6주 만에 어지러움이 멈췄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씩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필요한 양은 간단합니다. 쌀 짓듯이 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마른 보리 한 컵이 익으면 3컵이 됩니다. 아침과 점심에 드십시오.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체품은 퀴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남미에서 온 것이지만 지금은 서울이나 부산의 큰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유일한 곡물입니다. 7시 5세가 넘으면 몸이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을 잃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뇌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흰 쌀은 설탕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퀴노아는 정신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저는 수원에 사시는 76세 초의 씨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더 이상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00번도 넘게 눌렀던 휴대폰 번호를 기억할 수 없어서 딸의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요양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아침 퀴노아를 채소와 삶은 계란과 섞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퀴노아와 계란의 단백질 조합은 노화된 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40일 후에 전화번호를 기억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손자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퀴노아는 작은 구슬처럼 생겼습니다. 씻어서 2배의 물에 15분간 끓이면 됩니다. 약간 고소한 맛이 납니다. 보통 밥과 함께 먹는 국이나 찌개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체품은 스틸컷 귀리입니다. 봉지에 든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닙니다. 압착 귀리도 아닙니다. 잘게 썬 쌀알처럼 생긴 스틸컷 귀리입니다. 이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 장에서 당 분자를 감싸고 흡수를 늦춥니다. 혈류를 위한 경호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틸컷 귀리는 또한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며 과학자들은 이제 장내 박테리아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직접 소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정신이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인천에서 오신 81세 이씨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바닥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위에 부드럽다고 생각해서 하루 3번 흰쌀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죽이 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계피와 호두를 넣은 스틸컷 귀리죽으로 바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1달 만에 밤에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이 멈췄습니다. 2달 만에 다시 혼자 시장에 걸어가셨습니다. 스틸컷 귀리는 천천히 25분에서 30분 동안 끓입니다. 죽죽하지 않고 쫄깃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식감이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이 씹게 만들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곡물, 보리, 퀴노아, 스틸컷 귀리는 뇌의 쇠퇴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각 끼니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번갈아 드십시오. 혈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기억력이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구하고 미래를 보호할 3가지 곡물 대체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 사례에서 20년간 수집한 정보이며 오늘 완전히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첫 번째 대체품은 보리입니다. 가공된 진주보리가 아니라 껍질이 그대로 있는 통곡물 보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흰쌀이 위장에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만에 분해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소화되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깨진 파이프에서 터져 나오는 대신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당을 방출합니다. 그 차이는 뇌 세포에게 삶과 죽음입니다. 저에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막씨 할머니 환자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3번이나 심한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딸은 치매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처럼 보였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저는 할머니에게 아침 쌀밥을 보리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4주 만에 혼란 증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8주 만에 달력을 확인하지 않고도 손주들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번째 대체 곡물은 퀴노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비싸거나 재래시장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퀴노아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단백질이라는 의미이며 백미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 즉 뇌세포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사고력이 느려지며 말이 목구멍에서 막힙니다. 퀴노아는 또한 혈당 지수가 53에 불과합니다. 백미는 73입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퀴노아가 혈당을 위험선 아래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증이 혈관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선 아래입니다.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는 선 아래입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의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에서 퀴노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맛이 낯설면 보리와 반반씩 섞으십시오. 혀가 불평해도 뇌는 감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체 곡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틸컷 오트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봉지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닙니다. 거칠고 단단하게 잘린 곡물처럼 보이는 스틸컷 오트입니다. 이 오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장에서 젤을 형성하여 포도당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등하기 전에 당을 잡아내는 필터를 혈류에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온 76세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공장 노동자였고 70년 동안 하루 3번 백미를 먹었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어 혼란스러워하며 자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안정시켰지만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30분 동안 그에게 스틸컷 오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오트는 말사료이지 사람 음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시도해 보거나 구급차를 타고 여기로 다시 오십시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는 오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것을 요리하고 단맛을 위해 말린 대추를 몇 개 추가했습니다. 60일 후 그의 다음 혈액 검사는 나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210에서 100에35로 떨어졌습니다. 염증 지표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글자가 함께 흐려지지 않고 다시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 퀴노아, 스틸컷 오트, 이 3가지 곡물은 마법이 아닙니다. 땅에서 자라는 약입니다. 그것들은 75세의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존중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백미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여러분의 몸이 처리할 수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줍니다. 내일 아침 쌀 대신 보리를 요리하십시오.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3시간 후에 어떻게 느끼는지 보십시오.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쌀이 일으켜온 손상을 실제로 역전시킬 가장 안전한 3가지 곡물 대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비싸거나 이국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단 몇 주 만에 제 환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체 곡물은 보리입니다. 가공된 종류가 아니라 껍질이 온전한 통보리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작년에 강남에서 온 78세 박 씨가 응급실에 왔을 때 그는 딸의 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루 3번 백미를 먹어왔습니다. 그의 혈당은 매 식사 후 위험한 수준으로 급등했고 염증이 말 그대로 그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쌀을 보리로 대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먹는 곡물 한 그릇당 100% 보리여야 하며 부드러워질 때까지 요리해야 합니다.
3주 만에 그의 공복 혈당이 170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그는 병원 로비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했고 딸의 번호, 아들의 번호, 심지어 예전 직장 전화번호까지 기억해서 말했습니다.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쌀이 실패할 때 보리는 왜 효과가 있습니까? 통보리의 섬유질 함량은 백미보다 8배 높습니다. 이 섬유질은 당 분자 주위의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30분이 아닌 34시간에 걸쳐 천천히 혈류로 방출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폭력적인 홍수와 그에 따른 기아 대신 꾸준한 연료를 받습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은 또한 수십 년 동안 쌀이 손상시킨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합니다. 두 번째 대체 곡물은 퀴노아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외국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매우 흔해졌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퀴노아는 노화되는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백미는 이것들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북구에서 온 76세 이씨 환자가 있었는데 몇 분 안에 대화를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브레인 폭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치매가 발병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퀴노아를 정확히 80g 요리하여 채소와 섞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쌀은 전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의 딸이 울면서 내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체 가족 요리법을 기억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퀴노아의 단백질이 염증이 파괴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말 그대로 그녀의 뇌족직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자신의 약을 관리하고 혼자 시장에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요양원 준비를 취소했습니다. 세 번째 대체 곡물은 기장입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는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기장은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곡물 중 혈당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42입니다. 백미는 73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81살 최 씨 어르신을 치료했었다는데 한밤중에 위험한 혈당 급락을 겪고 계셨습니다. 혼란스럽게 깨어나고 땀을 흘리고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쳐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곡물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음식이라며 곡물 섭취를 중단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설득해 기장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했고 밥솥에서 쌀처럼 정확히 똑같이 조리했습니다. 같은 질감, 같은 편안함, 하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주 만에 야간 혈당 급락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8주 만에 담당 의사가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기장의 안정적인 에너지 방출로 잠을 자는 동안에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전 범위에 유지되었습니다. 부인께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통을 보십시오. 내일은 그 쌀을 짓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대신 오늘 이 3가지 곡물 중 하나를 사십시오. 한 끼 식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쌀밥을 보리로 바꾸십시오. 점심때가 되면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약속하건대 3일 안에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기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75살 이후 쌀이 뇌와 몸에 미치는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사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모든 노인 환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똑같은 지침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첫째, 인지 기능을 지켜줄 3가지 곡물 대체품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찰보리입니다. 일반 보리가 아니라 특히 찰보리입니다. 한 끼에 정확히 100g을 조리해야 하는데 작은 밥그릇 정도입니다.
찰보리는 백미보다 포도당을 40% 더 천천히 방출하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하는 특정 유형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쌀보다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퀴노아와 기장을 2대1 비율로 섞은 것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6시간 동안 완전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근육 손실을 막는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퀴노아 3분의 2컵과 기장 3분의 1컵을 섞어 조리하십시오. 국에 넣거나 밥처럼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강철 절단 귀리인데 정확히 20분 동안 조리해야 하며 인스턴트 귀리가 아닙니다. 인스턴트 귀리는 백미만큼이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제대로 준비한 강철 절단 귀리는 8시간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며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말 그대로 복구하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루 종일 뇌를 보호하는 식사 시간 전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곡물 대체품을 드십시오. 늦어도 안 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몸이 탄수화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처럼 2시간을 기다렸다가 식사하면 혈당이 급락하고 뇌가 굶주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곡물 식사는 정확히 5시간 후에 하십시오. 4시간도 아니고 6시간도 아닙니다. 5시간은 이전 식사에 포도당이 고갈되지만 몸이 스트레스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황금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이어야 하며 이 식사에는 다른 식사의 곡물량의 절반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저녁에는 신진대사가 극적으로 느려지고 밤에 과도한 포도당은 잠자는 동안 기억력을 파괴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쌀과 함께 즉시 제거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백미가 주된 적이지만 이러한 음식들도 똑같은 치명적인 혈당 급등을 일으킵니다. 쌀죽은 실제로 일반 밥보다 더 나쁩니다. 훨씬 더 빨리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떡, 쌀국수, 모든 쌀 기반 간식은 없애야 합니다. 70년 동안 드셨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흰빵, 일반 파스타, 모든 주스를 제거하십시오. 심지어 갓짠 주스도요. 주스는 섬유질 없는 순수한 설탕입니다. 75살 뇌에는 독입니다. 넷째, 쌀에 대한 갈망을 없애는 7일 전환 계획입니다. 1일과 2일째, 아침 쌀밥만 찰보리로 바꾸십시오.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각이 적응합니다. 3일과 4일째, 점심 쌀밥을 퀴노아 기장 혼합물로 바꾸십시오. 5일과 6일째, 저녁 쌀밥을 바꾸되 곡물 대체품의 양은 절반만 사용하십시오. 7일째, 기분이 어떤지 평가하십시오. 제 환자 대부분은 5일째 되면 머릿속 안개가 걷힌다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피로는 6일째 사라집니다. 7일째가 되면 마침내 정신이 맑고 활기차게 느껴지기 때문에 쌀을 먹고 싶지 않다고까지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전 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여든한 살로 혼란스러워 하시며 친딸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평생 하루 3끼 백미를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계획을 드렸습니다. 쌀을 찰보리와 퀴노아로 바꾸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2주 후 따님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다시 또렷해지셔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혼자 요리도 하신다고요. 지난달 박 여사님은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고 눈이 맑고 힘차셨으며 삶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뇌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완전한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문제는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서 찰보리를 사실 겁니까? 다음날 아침 식사로 조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쌀밥을 드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깨어나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에서 쌀밥을 대신할 곡물 대체품 중 무엇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도 매일 쌀밥을 드시는 연세 드신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뇌 건강은 이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